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대나무 숲 시리즈 휴먼 러닝이 머신러닝이라면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람의 학습과 그 결과를 머신러닝의 방법론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꼰대의 재정이 이렇게 써놓은 거죠. 어떻게 학습을 했길래 꼰대가 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사용법에 나온 대로 우선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보고 슬라이드에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위치로 가는 거죠. 이번 시리즈는 휴먼 러닝이 머신러닝이라면 이고 사람의 사고를 모델화 하겠다는 거예요. 모델화 한다는 뜻은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로 간단하게 요약해 표현하겠다는 뜻이고요. 항상 그렇듯이 요약의 결과는 손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실을 가깝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에 본래 정의가 있죠. 본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특권을 강요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거를 머신러닝 쪽 용어로 풀었으면 하나의 모델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권을 강요한다는 뜻은 내가 가진 모델을 결과를 강요한다는 거죠, 남들한테. 이게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원래 꼰대의 정의를 모델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재료 얘기 드리면 이 사전 지식이죠, 일종의. 입력 데이터가 있고 이제 그 입력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입력 데이터의 상황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게 주제별 상황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면 사회 문제에 대한 시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황 1은 뭐 이념 중심으로 바라본다든가 상황 2는 이해관계로 본다든가 상황 3은 공존에 대한 관계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과거에는 이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동작했는데 현재 사회에서는 사람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앞으로 이제 인류의 공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뭐 기후 문제라든가 뭐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다라는 그렇다는 예로 이렇게 이념, 이해관계, 공존 이렇게 해서 상황 1, 2, 3으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또 다른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과제 중심으로 내가 학생일 때 뭘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직장인일 때 뭐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자영업자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일들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 1, 2, 3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할 입력이 있는 거죠.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현재 모델이랑 비교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 입력의 형태를 학습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학습을 안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모델과 학습할 입력 간의 차이를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고 이만큼의 차이가 이제 오류로 나온다는 거예요. 모델과 입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오류가 입력을 학습할지 학습하지 않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과정, 꼰대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각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입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입력이 현재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오류를 갖는가를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입력을 학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학습할지 말지를. 그래서 학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반영돼서 현재 모델에 들어가는 거고요. 상황이 바뀔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맞는 다른 형태의 입력들이 들어오고 그거를 학습할지 학습하지 않을지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가지 상황이 어느 정도 긴 시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경향을 바탕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상황 1에 대해서 계속 입력을 학습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상황 1에서 많이 나오는 입력의 형태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학습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양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상황 1일 때 계속 이 과정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그냥 확정하고 받아들이는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상황이 바뀌면 확정된 모델은 대체로 틀리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모델을 확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틀리는 거를 부정하거나 혹은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꼰대가 되는 과정은 특정 상황에 특화된 모델을 확정해야 되는 거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확정된 모델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만 무시하거나 혹은 강압적으로 이전에 있던 사고방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 드린 상황을 극복하려면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열린 마음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델을 확정하지 않고 평생 학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생 학습을 한다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열린 마음 시각화 해본다면 수용을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해 나가고 그리고 상황이 변경돼도 계속해서 결과를 학습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맞는 모델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화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현재 상황에 맞게 모델을 확정한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모델이 틀리기 시작하면 리셋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기화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상황 2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다가 더 이상 틀리지 않으니 확정을 하고요, 모델을. 그래서 확정된 모델로 큰 오류 없이 지내다가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오류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연속된 오류를 계속해서 만나면 이제 괴롭죠. 괴롭기 때문에 아예 새로 모델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새로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입력에 맞춰서 모델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면 상황에 맞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델이 별로 틀리지 않으면 확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델을 한번 확정하고 나서는 노력을 좀 덜 들이다가 그냥 모니터링만 하다가 너무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 하면은 새로 모델을 만드는 형태로 우리가 사고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정해놓고 쉽고 편한 게 좋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반영한 방법들인 거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방법이 있다면 이제 다중 모델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황 1 안에서도 상황 2나 상황 3에 가까운 입력들이 가끔씩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모델에서 틀리는 것들이 나오면 다시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그 모델에서도 또 틀리는 것들이 나오면 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1, 2, 3 3개의 모델을 유지하면 상황 1, 2, 3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머신러닝의 앙상블 알고리즘에서 부스팅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다중 모델을 유지하려면 좀 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모델을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합의제 모델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꼰대의 재정의를 하자면 특정 상황에 단일 모델을 확정하고 유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상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확정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학습을 멈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멈춘 거죠. 계속해서 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거를 막 비난할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다만 그런 사람들이 단일 모델을 자꾸 강요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생각을 멈춘 경우에 그게 창피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이거를 강요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특정 상황의 단일 모델을 확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토론회에 나와서 제가 아닐까요? 이런 발언을 한 분이 있었는데, 토론자 중에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단일 모델 고착화의 예시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적어도 상대방의 주장을 리플레이해 볼 줄은 알아요. 상대방이 어떤 논리를 피는지를 한번 재현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고,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바가 상황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